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 나누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보자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또다시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웠는데요.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10시 전에 하락으로 전환해서 결국에는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2.56% 내린 2720.39로 맥을 못 쳤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1,7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이 물량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그야말로 전멸했습니다. 모두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해서 7만 4천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조금 반등하나 싶었던 카카오 삼형제가 또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미국의 FOMC를 앞두고 공포 심리가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도 역시 악재입니다. 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장기 연휴까지 있다 보니까 수급에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고비는 역시 27일에 이 FOMC 결과 발표를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네. 추세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더라도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현금 비중을 좀 높이라는 지금 조언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위험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투매라고 하죠. 집어 던지듯이 파는 거. 공포성 추격 매도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2.84% 내린 889.44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경제 이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1년 전보다 4%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의 성장률 6.8%였는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수출이 9.7% 늘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입도 대폭 늘었고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민간 소비였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에 마이너스 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3.6%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했고요. 또 국민 지원금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소비는 지난해에도 많이 늘었고요. 투자는 항목별로 다소 엇갈렸는데 기업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설비 투자가 8.3%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1.5% 줄었습니다. 4년 연속 줄어든 건데 자,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수출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리고 민간 소비가 회복한 것이 높은 성장률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이 성장했고 소비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그럼 이런 그렇죠. 내용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통계겠어요. 그럼요.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반색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예. 이 한국은행은 선진국의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수출이 호전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고요. 소비 주체들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민간 소비가 늘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도 있었고 또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럴 때 빠지지 않는 분 계시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리셨는데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분이 좀 중점을 둬서 봤던 분이 내수랑 수출, 투자, 재정 모두 성장에 고르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성장의 구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한 부분은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는 건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시 좀 심해져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조금 더 잘 나온 건 사실이에요. 4% 달성이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 2020년에 마이너스 0.9%로 역성장했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성장률은 추세가 중요해서 전기랑 비교하는데요. 2020년에 부진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게 맞긴 한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성장 경로로 지금 복귀했는가 이 부분에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단계적 일상회복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금 이건 좌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확산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가 8,571명, 역대 최다를 나타냈는데요. 네.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역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좀 다른 점들도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경제 구조가 비대면 쪽으로 많이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경제가 성장이 가속화하려면은 다시 대면 쪽, 그러니까 서비스 쪽의 활력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올해 수출 성장세가 과연 지난해처럼 정말 잘 될 것이냐 이런 분도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지난해에 인구 이동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통계청 자료 맞고요. 전입 신고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전국의 이동자 수가 721만 명이더라고요. 1년 전보다 한 6.7%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거고요. 네. 인구 100명당의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이 14.1%로 1%포인트 줄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2020년에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언급했던 기저효과가 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작년에는 비교적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이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 거래가 많다는 게 이동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고령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이동을 좀 더 적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이 잦은 2030 인구가 줄고 고령층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동이 줄어드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이 적어졌는데 서울 인구는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탈서울 현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도별로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네. 2위는 대구였는데 2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말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나간 사람의 64%가 경기도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15만 명이나 늘어서 인구의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았던 서울 집값이 최근에 워낙 빠르게 오르면서 네.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말씀드린 대로 32년째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런 인구가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네. 수도권의 순유입 인구를 보면은 5만 6천 명으로 이 집중 현상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그러니까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도 이런 데에 머물면서 네. 결국에는 그냥 수도권에 남아있고 지방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은 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고요. 지방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걸 찾아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 문제 이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에 회사들은 계속 생기는데 뭐 서울에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니 서울이랑 가까운 뭐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통계 자료에서도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이 네. 주변에서 봐도 우리가 직장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이제 가까운 수도권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이 앞서 성장률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좀 우리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맞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경기를 끌어올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거는 결국에 이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온 건 사실이지만 올해 이후의 변수도 적지 않은 만큼 축배도 방심도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였습니다.